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자. 제가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A 아니면 B를 좀 선택해 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 가도 그렇죠. 뭐 먹을지 고민 많이 하죠. 근데 결론은 또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게 되죠. 모든 건 다 본인이 결정하게 되는데 기초적인 지식은 제공받을 수 있죠. 가령 뭐 어떤 직렬이 좋냐, 그럼 그 직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도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거나 저거 중에 어떤 게 더 합격하기 쉬워요? 어떤 게 합격이 쉬울까요? 네. 아주 되게 단순한 답이지만 딱 하나예요. 공부한 게 합격하겠죠. 네, 공부한 직렬이 합격했죠. 그냥 뭐 쳐다본다고 합격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많은 것들이 함축된 질문이긴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은 우리가 대학 가는 거랑 좀 달라요. 대학 가는 시험은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내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겠다는 거지. 뭐 누구나 거쳐가는 대학을,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아니겠지만 대학을 선택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정보도 많이 부족할 수 있고.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정보가 그렇게 부족할 게 없어요. 직렬이 몇 개 되지도 않고 그 정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합격 점수 몇 점 나오는 거, 그거 잘 보시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얘기해서 확실히 낮아요 그러지만, 낮으면 낮은 대로 다 이유가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진실은 있죠. 진실이 뭐예요? 합격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게 진실이에요. 공부 안 하면 눈으로 백날 쳐다봐도, 합격선 5년 거 꺼내놓고 맨날 평균 내봐도 내 점수가 거기 못 미치는데 왜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심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이거 점수 이거밖에 안 돼? 아,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에요? 본인은 그 점수 근처도 못 가는데. 제가 통계방송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국가직이 18만 명, 거기에 13만 명 정도가 응시해요. 5만 명은 또 왜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네, 그 정도예요. 자, 13만 명이 와서 시험 보는데 44% 정도가 과락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락이 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열심히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했다는 거는 확실한 거죠. 과락이 났다는 거는 8문제니까 8문제를 못 맞춰서 과락이 난다는 거는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서는 제대로 공부는 하지 않았다. 방법이 틀렸든 뭘 어쨌든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과락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뭐 절반 밑에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50점 맞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는 50%가 넘어요. 실제로. 그럼 절반은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고민만. 어떤 직렬이 더 낮은가 뭐. 그러면 뭐예요? 본인 점수가 안 나오는데.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보니까 참담한데요. 그 마음을 또 다잡고 제시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지금도 물론 재수생들 들을 건데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방송 중에 똑같이 공부하면 똑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공부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죠. 왜? 그렇게 해서 탈락을 했는데 또 똑같이 공부하고 있다. 아니겠죠? 뭔가 방법을 새로 찾아야 돼요. 근데 이미 또 늦었죠. 벌써 이제 4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4월하고 6월이죠. 할 수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게 걸려있어요. 뭐가 걸려있어요? 평생 직장이 걸려있잖아요. 우리 평생 직장이 걸려있는데 본인이 애초부터 선택해서 왔다고 한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거라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누구 등에 떠밀려서 왔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아주 높아요. 이건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발을 디디고 나면 다시 다른 데 가긴 정말 어렵습니다. 수능하고는 좀 달라요. 왜? 시험이란 거는 공무원 시험 빼고는 나머지 입사 시험은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안 보는 시험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입사 시험이라고 하는 거, 뭐 면접을 본다든지 원서를 집어넣는지 전부 다 어떤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뽑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뽑히고요. 그러니까 다들 공무원 쪽으로 몰려온 건데, 몰려왔으면 최대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지, 뭐가 어떻고 저떻고 알아보고 다닌다고 한 달, 두 달, 점수 차이 5점, 10점. 네, 5점, 10점이 점수 차인가요? 한 문제, 두 문제인데.
합격할 때는 큰 점수지만 그냥 공부할 때는 아무 점수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당간당하게 떨어졌다 그러는데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간당간당은 필요 없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뭐예요? 공무원이 아닌 거죠, 그냥. 내 직업이 공무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뒤에 뒷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면접에 탈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떨어졌는데 창피한 건데. 합격했을 때 자랑스러워서 쓰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떨어졌는데 뭐라고 쓰시는 분들은 좀 애매합니다. 왜 써요 그거를? 뭐 자랑하고 싶어서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있죠. 우리가 뭐 카페나 그다음에 뭐 지식인도 있고 여러 군데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하고 답변 받고 이럴 때 보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과연 실제 공무원이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을까요? 솔직히 저도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법 같은 경우도 그쵸? 합격한 사람들이 그래도 본인 공부법이 맞겠죠. 그러니까 합격했겠죠. 그런 분들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툭툭 던지는 거 보고 그냥 카더라 같은 거 보고 뭐 그대로 가면 되는 건가? 의심 나니까 또 물어보고 묻다 보니 시간 가고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갈팡질팡 하다가 기출을 먼저 손댔다 뭐 기본서 했다 막 두서없이 막 지나가 버립니다. 그 피해는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그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저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건 나와 있잖아요. 기본서랑 기출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기본적인 게 나와 있는데도 그 무시해 버리고 그냥 난 기출 문제만 풀 거야. 합격할 수 있겠죠? 물음표. 합격할 수 있겠어요? 답은 본인이 갖고 있어요. 왜? 물음표 하는 순간에 의심이 가잖아요. 벌써 본인이. 그걸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긴가 민가가 아니라 안 된다는 쪽으로 한 80%가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된다 그러면 되는구나 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본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는 조금만 공부하고 합격하고 싶으니까. 조금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죠. 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웃긴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쉽게 합격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쉬운 공무원 시험이 있나요? 있으면 다 거기로 몰려가서 그게 더 어려워지죠. 왜?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요? 쉽다고 하면 다 거기로 가겠죠. 뭐 두 과목 공부한다고 어떤 사람 쉽대요. 근데 그게 뭐가 쉬워요? 공부하는 게 쉽죠. 합격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쉬운 거랑 하는 게 쉬운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군무원도 그렇죠. 군무원도 지금 영어 한국사가 굉장히 낮은 점수의 검정제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거 금방 하는데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토익 500, 470점 못 넘을까 봐요. 이러는데 막상 가서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네, 토익이나 지텔프 같은 거 떨어지는 분도 있고 한능검도 4급 못 따시는 분 있습니다. 그래갖고 군무원 시험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일단 그렇다 치고 세 과목이 남잖아요. 세 과목 남으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 쉬워요. 그러고 면접 가서 떨어집니다. 네, 군무원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뭐가 쉬워요? 쉽기는 쉽지 않죠. 뭔가 비교를 한다는 거 있죠. 비교를 한다는 거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상황에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가령 공부가 좀 편한 거죠. 쉬운 게 아니라 편하다. 왜? 세 과목만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세 과목만 하니까 더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해야 되겠죠. 계리직 같은 경우 경쟁률 엄청 높죠. 네, 실제 합격선도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 본인은 공부 안 하고 이거 쉬울 것 같아. 어디 도서 지역이나 가볼까 하고 시험 언서업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도 높죠. 네, 본인 점수는 40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하기 쉽고 합격하기 쉽고 그런 건 다 없다는 거예요. 한 과목을 봐도 한 과목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렵죠. 왜? 이거는 내가 일정 점수만 되면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몇 점 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인원수 안에 들어서 합격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격증 시험 정도가 마지막 시험이었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이나 몇 점 이상이면 합격되잖아요. 공무원 시험 몇 점 이상 합격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 10명을 뽑는데 나보다 잘하는 친구 10명이 와서 합격해버리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점수를 맞았다. 심지어 100점을 맞았는데 예전엔 그런 경우 있었죠. 가산점 5점씩을 갖고 와가지고 105점이 다 합격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무쌍한 시험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380만 받으면 돼. 그게 절대 점수가 아닌데 왜 거기에 꽂혀가지고
나는 몇 점만 맞으면 돼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격하려면 80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더 많이 맞아서 합격할 거냐 아니면 난이도가 어려워져서 또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다고 80점이 합격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거보단 이게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게 좋은지 누가 알아요? 모르죠. 둘 다 겪어보신 분이 본인 생각만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있긴 있겠죠. 가령 우리가 일반 행정이 좋아요, 뭐 고용노동부가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둘 다 안 가봤는데.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답을 해요. 그렇잖아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경험 안 한 사람이 고용노동부가 더 좋대요. 카더라 통신이 나오죠. 일반 행정이 좋대요. 안 가봤죠. 그 일반 행정 했던 분이 어떤 분은 또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사회복지 했었는데 정말 뭐 아니다. 그분 생각이잖아요. 다른 분 생각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다니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수만 명이 무조건 일반 행정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러면 일반 행정 분들은 무조건 일반 행정 최고야. 난 역시 최고에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사고를 넓혀보면 됩니다. 근데 너무 기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카더라를 던지면 널리 퍼져가요. 그게 어떤 객관적인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가령 악성 민원이 많다. 그 악성 민원이란 거에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개인이 느끼는 거죠. 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공무원 개개인이 느끼는 거예요. 악성 민원이라고 하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소리 지르지? 소리 지른다 1번 악성 민원 이 될 수 있죠. 저 같은 사람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나랑 싸우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악성 민원인가요? 제가 악성 민원인 되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냥 물어보는 건데 여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악성 민원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지? 이렇게 해서 나 악성 민원 걸렸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 저 전화해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세무서에다 전화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럼 그 사람 받는 순간 그 생각이 있을 거야. 악성 민원 왔다 드디어. 나도 이제 악성 민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단순한 그 사람의 한마디를 가지고 이거는 악성 민원이 많아서 너무 힘든 직렬이야. 하는 일이 뭔지를 보면 뭐 대략은 알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그 카더라 통신하고 자기 경험담이 막 뒤섞여 가지고 나오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한 번 자기의 필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게 좋아요 하면 다 뭐가 좋아요 그래요. 근데 막상 거기 또 근무하시는 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나와요. 또 다 경우의 수가 다르다. 다 경험이 다르고 어떤 분은 시골에 가서 만족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도시에 와서 만족하시는 분 있어요. 서로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한가하고 너무 좋아요. 이쪽은 너무 여기 뭐 도시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좋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 그런 것 때문에 직렬을 바꾸고 뭐 고민을 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쓸모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결정했던 직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좀 많이 알아본다는 거는 단순히 현지에 계신 분들 얘기만 듣는 거는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런 업무가 나한테 맞을 건지 자 이런 거 있죠. 악성 민원인이 왔는데 그거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그게 더 좋대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줘서 굉장히 반감이 많으신 분을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그런 분들은 또 나중에 찾아와서 뭐 굉장히 친절하게 또 합니다. 거꾸로. 자 그런 것들이잖아요. 본인의 역량에 많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여기는 뭐 민원이 많대. 여긴 민원이 없대. 민원이 없으면 민원이 없는 대로 또 다른 고충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요. 가장 좋고 쉬운 일은 남들이 하는 거고 내 친구가 하는 일이 가장 쉽고 편해요. 가장 어려운 일은 뭐겠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 군대 가시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안 가지만, 군대 가면요, 다 자기 보직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다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동기들 이제, 제대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자기 뭐 했나 얘기해요. 얘기할 때 다들 왜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얼굴들은 다 폈는데 되게 힘들었대요. 뭐 경험담 막 얘기하잖아요. 축구하는 얘기 무슨 얘기 다 개인적인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직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직렬이 되게 힘들다 그래요.
매일같이 그거에 대한 불평을 토론하죠. 왜냐하면 다른 직렬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 옆에서 보면 자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분이 밤에 야간에 근무를 했는지 이런 건 모르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사람이 보이는 거에 되게 집착하는 면이 있어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길고 길었지만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면 나중에 떨어지면 남들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 떨어졌다는지, 누구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해서 망했다느니, 남 탓할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직렬도 소신지원.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알게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보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직렬을 선택하고, 뭐 선택 과목 마찬가지. 선택 과목 골라주세요 이런 거는 정보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보고 그냥 골라주면 내가 할게 이런 식이에요 거의. 그럼 남들이 하는 게 같은가요? 다 서로 공부한 게 다른데. 본인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떨어졌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깨끗하게 포기도 돼요. 그래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데, 뒤에서 등 뛰면서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왜 하라 그래, 더 하기 싫죠. 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 있죠. 나 더 하기 싫은지 어떻게 알았지? 네. 본인이 꼭 본인의 인생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남들이 선택한 인생 오래 가지 못해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